3기 신도시 자체가 위치가 상대적으로 대부분 좋거든요. 네, 요런 데들 위주로 분양을 하는 거라서 뉴홈은 다들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동탄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심 중에 중심에 이제 새로 분양하는 곳에 여기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자격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뉴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릴 생각이거든요. 네,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뭐 마곡지구, 서울 대방동, 화성 동탄 2, 뭐 이런 데들. 그리고 여긴 안 나왔지만 위례도 상당히 좋습니다. 고양 창릉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데들이 되게 많아요. 3기 신도시 자체가 위치가 상대적으로 되게 대부분 좋거든요. 네, 요런 데들 위주로 분양을 하는 거라서 뉴홈은 다들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거는 대부분이 뭐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리고 경기도 괜찮은데도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아시다시피 얘네들은 싸게 분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럼 싸게 분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택지지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탄 신도시가 대표적이죠. 우리 옛날에 화성 하면은 뭐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잖아요. 화성이 그렇게 뭐 비싼 땅도 아니고. 근데 거기를 다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만들면 그 땅 자체가 되게 비싸잖아요. 동탄도 처음에 분양할 때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뭐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동탄역 롯데캐슬 뭐 그런데도 한 5억 정도의 분양을 했었거든요. 분양가가 되게 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게 택지지구 분양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택지지구,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하죠. 신도시 분양에는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냐. 왜냐하면 싸게 분양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뉴홈에는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싸게 받아야 이득이 크잖아요. 그쵸? 무슨 뜻이냐면 뭐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뭐 10억 정도 하는 거를 반값에 한 5억 정도의 분양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이러저러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뭐 얘네들 대방은 그나마 괜찮고 얘네들이 다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까지도 오늘 다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뉴홈에 관심 있는 분들, 청약을 싸게 받고 싶은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어느 채널보다 매우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이 채널을 끝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만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전 청약을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사전 청약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제 생각에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크게 사전 청약하고 본 청약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성격 자체가 다르니까 오늘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본 청약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약이랑 비슷한 겁니다. 네, 이거 청약에 당첨되면 진짜 내 집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전 청약은 내 집이 생기는 게 아니냐? 본 청약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 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하는 거는 사전 청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틀리냐? 사전 청약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사전 청약을 당첨받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다른 데다가 청약을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가령 이게 뭐 오늘 거는 대방이 거의 중심이니까 대방에다가 내가 사전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 너무 기쁘죠? 그리고 만약에 기분 좋게 메이플자이도 넣어봤어요. 근데 이거 5구 타입도 당첨이 됐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메이플자이 5구 타입을 가겠어요? 아니면 대방을 가겠어요? 당연히 메이플자이 5구 타입을 가겠죠. 청약이 당첨이 되는 순간 얘는 사전 청약됐던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탈락. 네, 본 청약을 못하는 거죠. 대신에 나는 메이플자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 되면은 이게 되게 멀어요. 사실 사전 청약의 시점은 2024년 1월이거든요. 요때 사전 청약을 하는데 본 청약은 언제인지 아세요? 본 청약? 이 간격이 매우 깁니다. 한 2030년 예상한대요.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간격이 6년이잖아요. 그 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조금 요 부분이 살짝 애매하죠. 우리 이제 청약에 당첨되면 나 이제 다주택자가 될 거야. 집 막 살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사전 청약 당첨된 상태로 집 막 살 거야.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최소한 얘보다 좋은데 청약을 넣어보는 거는 괜찮아요. 네,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이제 명확하게 아셨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뉴홈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이 방식이 무려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일반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청약입니다. 서울 대방은 일반형으로 나와요.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서울 대방은 아주 좋은 겁니다. 일반형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눔형이 있죠. 그리고 선택형도 있습니다. 얘네도 뭐 물론 싸게 주니까 좋긴 좋은데 일반형보다는 덜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덜 좋냐? 일반형은 그냥 분양가도 나와서 그냥 나중에 그 시점에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청약 받는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분양 청약 그거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눔은 누구랑 나눌까요? 네, 국가랑 나누는 거예요. 국가랑.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우리 투자자들이 세금을 워낙 많이 내니까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다주택자는 국가랑 공동 투자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건 국가랑 공동 투자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투자는 내가 하고 수익 중에 일부를 세금을 낸 거였죠. 세금. 근데 나눔형은 진짜로 국가랑 공동 투자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내가 만약에 나눔형으로 사전청약에 당첨이 됐다. 왕숙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한 7억 정도 된대요. 7억 정도. 그러면 여기에 70% 4억 9천만 원은 내가 내고 국가가 한 2억 1천만 원 내주는 셈이에요. 내주는 셈이니까 실제로 내진 않죠. 그러니까 7억짜리 집을 4억 9천에 청약을 받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나중에 매도를 했어. 얼마에 매도했냐? 2배가 됐다고 칠게요. 편의상 14억에 매도를 했다. 그럼 너무 기분이 좋죠? 네, 얼마 벌었냐? 한 5억에 사갖고 14억 됐으니까 한 9억 벌었죠? 그럼 이 9억이 다 내 거는 아니에요. 얼마큼 내 거냐? 이 중에 한 70% 정도? 그러니까 일부는 국가랑 공통한 거 있잖아요. 97에 63, 6억 3천은 내 거고 2억 7천은 국가 거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지만 70%만큼 지분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나눔형까지도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국가가 공투해준다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선택형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성 동탄2 여기 진짜 위치 완전 짱이거든요. 이거 되면은 그냥 다 넣으세요. 완전 좋아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동탄에 만약에 선택형으로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일단은 6년 동안 임대로 삽니다. 뭐 대략 뭐 한 2억 정도 보증금 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100만원씩 내고 그렇게 임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임대로 살다가 6년 후에 선택형이잖아요.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분양 받을래 말래, 이렇게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030년이라고 칠게요. 2030년 때 가격이 뭐 10억이었다. 그리고 2036년 6년 동안 임대로 산 거니까 2036년 가격이 만약에 뭐 한 15억이었다. 5억이 올라서 이렇게 되면은 너 이거 근데 10억에는 못 가져가. 이거하고 이거의 사이 한 12억 5천에는 가져갈 수 있어. 이러면 가질래 말래? 아니, 당연히 가져야죠. 50%라도 이득을 보는데 당연히 가져야죠. 그쵸? 그래서 선택형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물론 10억에 일반 분양 해주면, 분양 전환 해주면 더 좋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 동탄2는 이따 위치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정말 되면은 대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제 다 아시겠죠?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어떤 개념인지 다 아시겠죠? 다 좋은데 일반형이 제일 좋고 얘네는 조금 덜 좋다. 국가가 약간씩 뺏어가는 느낌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과 공투하는 느낌. 네, 사전 청약 접수 일정이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대방, 왕숙, 창릉, 수원 당수,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화성 동탄 2, 네, 뭐 요런 데들이 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날짜는 같아요.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일부 넣을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접수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부터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집 공고 서울 대방만 나왔어요. 아직 1월 3일날 나오면 또 제가 방송을 할 것이고 1월 4일에 나와도 또 방송하고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대방이랑 기타 뭐 상세한 내용들 전달해 드릴 거고요. SH 들어가서 요거는 내일 또 방송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일이 제일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발표일입니다. 어차피 대방은 혼자니까 그냥 넣으시면 되고 얘네 셋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일이 같으니까. 네, 요거 뭐 다 넣어봐도 되긴 하는데 여기는 솔직히 제 눈에는 뭐 그렇게 괜찮은 데가 안 보여요. 그냥 여기는 나눔형은 뭐 알아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는 셋 다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선택형, 부천대장도 괜찮고 뭐 하지만 화성동탄2가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전 청약이 이게 애매한데 뭐 왕숙 같은데 이렇게 당첨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데 넣을지 말지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좀 좋은 거 넣어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 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무조건 넣으시고 나머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세 개 중에는 동탄2가 가장 좋아서 물론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전략을 짜보시기 바라고요. 발표일이 다르죠. 네. 얘도 당연히 다릅니다. 얘네들이 다 다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표일은 얘가 제일 빠르네요. 위례 마곡 둘 다 말씀을 드릴 텐데 더 상세한 거는 내일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뉴홈 들어가면은 접수 일정이 나오고요. 사전 청약 안내 뭐 이런 거 나오죠. 사전 청약 신청을 누르면 LH 청약 플러스 이 사이트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전 청약을 하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집 공고문 누르시면 오늘 거 대방께 나와 있거든요. 모집 공고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특공들의 조건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 소득 판정 기준 이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특공 넣으실 분들은 이 소득을 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부적격 돼가지고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좀 이거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돼요. 소득 기준이 뭐 그렇게 빡빡하진 않은데 한번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보유 기준도 있고요. 네, 이거는 뭐 개인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제일 궁금한 거는 얼마에 분양할지가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서울 대방도 이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노량진 바로 옆에가 동작구죠. 바로 옆에가 대방이거든요. 위치 괜찮아요. 이따가 어딘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9 타입이랑 84 타입 분양하는데 59 타입이 591개, 84 타입이 224개 뭐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특공이 꽤 많죠. 일반 공급도 좀 있고 특공은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일반 공급도 좀 있어요. 특공이 훨씬 많습니다. 분양가, 제일 중요한 건 분양가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확정이 아니에요. 몰라요. 이 금액이 추정치입니다. 대략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지 이 가격이 확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9 타입 같은 경우는 7억 7,700만원. 여기 노량진 가격을 생각해보면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이거에 비해서 월등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형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뉴홈이,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제일 아쉬운 게 일반형이 별로 없고 나눔형, 선택형 이런 게 좀 아쉬운데 대방은 위치도 되게 좋은데 일반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당연히 나눔형이나 선택형일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84 타입은 10억. 네, 이것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뭐 이렇게 10억이 뭐가 싸 할 수도 있겠지만 노량진 뉴타운 지금 뭐 재개발 입주권 가격 보시면 정말 싸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여튼 가격이 되게 싼 편이니까 이거 믿져야 본전입니다. 나중에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일단 당첨이 되나서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아요. 일단 제 위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위치는 대략 보시면은 여기 장승배기역 앞에 여기가 노량진 뉴타운이거든요. 바로 옆이죠. 뭐 되게 가깝습니다. 여기가 분양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지도에서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노량진 뉴타운, 뭐 제 영상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다 노량진 뉴타운이잖아요. 이거 사실상의 노량진 뉴타운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네, 이거 되게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노량진 뉴타운 7구역인데 바로 옆에죠. 네, 여기가 분양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입지가 물론 여기가 7구역이 좀 더 좋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쌤쌤이거든요. 여기도 대방동이에요. 여기도 대방동이고. 그러니까 동작구에 뭐 장승배기역에서 뭐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여기는 정말 당첨만 되면은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서울 대방이 거기다가 일반형이지 않습니까? 당첨만 되면 정말 완전 초대박이니까 이거는 꼭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제 여기에 본청약 시작하는 시점이 한 2030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좀 늦어지면 한 2032년쯤. 본청약이 되고 나서 대략 한 3년 후쯤 입주를 하잖아요. 그럼 한 2035년 될 텐데, 여기 이렇게 다 뉴타운이 완전 천지개벽하는 게 2030년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그거보다 더 새 아파트잖아요.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충분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되시면 다 넣어보시기 바래요. 7구역에 현재 재개발 입주권 물건이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5구 타입 신청한 게 8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추가 분담금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8억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당첨되는 뉴홈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당첨되고 돈 하나도 안 내도 돼요. 그냥 본청약 하고 나서 그때 뭐 한 7, 8천 내려나요?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충분히 아주 메리트가 있으니까 요거 자격이 되시는 분은 무조건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고민하지 말고 다 넣으세요. 겹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고르지 말고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마곡지구 16단지도 네, 뉴홈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3년 12월 29일이죠. 네, 임대 포함해서 608세대, 사전 예약 공급 호수는 273세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공 넣을 수 있는 거는 1월 15일, 아직 시간 뭐 충분하죠. 15일부터 16일까지 특공 넣을 수 있고요. 일반 공급은 17일부터 18일까지, 그러니까 월화수목 이렇게 청약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례랑 마곡이랑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곡은 조금 단점이 이게 토지 임대부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땅은 내게 아니라 그 위에 지은 아파트만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토지 임대료도 좀 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이따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위례 같은 경우는 나눔형이니까 한 70% 정도의 가격에 분양한 다음에 국가랑 공투하는 거다. 나중에 팔게 되면 국가가 한 30% 가져가고 내가 70%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취향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토지 임대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저는 위례를 더 좋아하니까 저 같으면 나눔형으로 위례를 넣을 것 같은데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좋긴 좋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둘 중에 만약에 내가 넣는다면 나는 1, 2번 중에 2번을 넣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곡이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토지 임대부. 땅은 내게 아니라 땅은 국가 거다. 이게 토지 임대부인데 예전에 예가 있었죠. 네, LH 서초 5단지. 이게 좀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한 6배, 7배 막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마곡도 솔직히 뭐 어마어마하게 싸게 분양하는 것 같진 않지만,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토지 임대부라도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예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얘네들이 이제 분양한 지 뭐 30년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떡하지?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일정한 금액을 주고 또 이렇게 새로 짓나?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토지 임대부인 마곡보다는 위례가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좋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위례도 되게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마곡의 분양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사실 분양가죠. 네, 이것도 역시 분양가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략 본청약이 한참 남았잖아요.
한 뭐 2030년이라고 칠게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쯤에 분양한다고 치면 그때 가격에 달려있는 거라서 추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아직은 정확한 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5구 타입 한번 볼게요. 5구 타입.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한 3억 6천 정도. 확실히 좀 싸죠. 많이 싸네요. 마곡. 왜냐하면 땅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격 분양가는 네, 진짜 엄청 싼 것 같습니다. 마곡 84가 5억이 안 되죠. 네, 땅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나중에 많이 그래서 더 많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대신에 단점은 한 달에 8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이거 약간 월세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계속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곡의 이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위례도 위치 되게 좋거든요. 위례가 낫지 않나 뭐 조심스럽게 뭐 생각을 해봅니다. 뭐 본인 생각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땅을 안 주기 때문에 땅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게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뭐 이게 도면이랑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본 청약이 아니에요. 사전 청약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거든요.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여기 쪽에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마곡나루요. 9호선 너무 좋죠. 네. 9호선이 뭐 최고의 라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걸어서 뭐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뭐 한 11분 거리니까 상당히 가깝죠. 네, 역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곡 엠벨리 4단지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나 한번 볼게요. 2014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보시면은 14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아까 토지 임대부로 나온 게 5억에 한 80만원 뭐 요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현재 매매가가 1층인데 한 14억 5천만원 정도 하니까 요정도면 나중에 오를 여지는 저는 솔직히 많다고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여기보다는 여러모로 위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례도 한번 보실게요. 위례도 위치가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위례인데 보시면 여기는 동운 거여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요쪽에 송파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일단 송파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학군이 상대적으로 하남이나 성남 쪽보다는 당연히 송파 쪽이 학군은 더 좋죠. 위례의 제일 핵심은 요쪽에 위례 중앙역이 요쪽으로 들어올 예정이긴 한데 위례 신사선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들어온다 하고 지금 뭐 계속 연기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 쪽이 물론 더 입지적으로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주 가까운 건 아니지만 여기 트램 타고 가면은 마천역 가기도 뭐 가까운 편이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걸어서 마천역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게요. 한 17분 정도. 네, 꽤 걸리긴 하죠.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하철로 갈만한 하죠. 한 17분 정도 걸리니까. 마을버스가 아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마을버스 타면 12분. 저라면 그냥 걸어갈 것 같긴 해요. 여기까지 가는데 12분 걸리면 그냥 걸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위례의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치가 좋아요. 얼마 정도 할지 대략 예측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나눔형이에요. 나눔형. 국가하고 공동 투자하는 겁니다. 보시면 A1-14지구고요. 주택형은 50제곱미터랑 59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물론 메이플자이처럼 평면이 좋게 나오면 50제곱미터도 엄청 좋을 것 같지만 59 타입이 당연히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인기도 더 많겠죠. 네, 가격은 한 7억 정도. 네, 10억으로 대략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한 70% 정도 가격을 해서 7억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했죠. 물량도 한번 볼까요? 개수가 총 170개, 163개, 대략 한 333개 정도? 네, 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일부는 본 청약 때 나오는 거예요. 사전 공급으로 333개가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 중간에 뭐 다른 데 청약되거나 집 사거나 하면은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이렇게 탈락된 게 나중에 본 청약할 때 플러스가 됩니다. 그건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포레나 송파의 가격을 보려 했는데 아직 거래가 없나 보네요.
거래가 없네요. 네, 거래가 없고 얘도 거래가 없고 얘는 아마 뭐 임대나 그런 건가 봐요. 그럼 여기 분양되는데 매매가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랑 비교하면 뭐 제 생각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위례, 호반, 서밋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5구 타입만 보면 충분하겠죠. 5구가 없네요. 여기는 5구가 있나? 근데 여기는 좀 더 좋은 데라서 진짜 요 동네 5구 타입이 없는데 가격 비교가 어렵네요. 가격 비교가 너무 어렵네. 5구 타입이 여기 있나 몰라. 그냥 뭐 좀 거리는 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보다 제 눈에는 이쪽이 입지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랑 비교를 하죠. 뭐 5구 타입이 한 11억 3천만원 정도니까 뭐 한 10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금액이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그 근처에 아파트가 5구 타입이 한 11억 정도 되니까 여기 뭐 70% 가격해도 7억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7억이면 10억이란 얘긴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2030년 가격입니다. 물가 상승률이랑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침체장이 와서 아니 지금 11억이지만 계속 떨어져 갖고 8억이 되면 어떡하냐,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냐. 손해가 아닌 게요, 그러면 청약을 안 하면 됩니다. 본 청약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은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싫으면 본 청약은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탄이 완전 대박이에요. 여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드론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가 비어있는데 언제 분양할지 모르겠다. 네, 근데 드디어 분양을 할 것 같아요. 네, 1월 달에 분양하니까 여긴 진짜 대박이거든요. 동탄에서 남은 곳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 땅이니까 여기는 놓치지 마세요. 이거 꼭 넣으세요. 네, 동탄의 입지를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여기가 입지가 제일 좋죠. 동탄역 있고 여기 동탄역 롯데캐슬, 여기가 대장 아파트죠 현재. 여기에서 두 블럭밖에 안 떨어졌어요. 여기입니다. 네, 장난 아니죠. 동탄역 그냥 걸어서 한 11분, 되게 가깝습니다. 뭐 그렇게 멀진 않아요. 걸어서 동탄역까지, 이거 GTX와 SRT 다 지나다니는 건데 여기까지 10분이면 완전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분양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앞으로 분양할 곳 중에 여기보다 좋은 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공영주차장 여기도 비어있거든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는 여기도 비어있거든요. 얘네들은 나중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땅이 아직 매각을 안 한 건지 요것도 팔리면은 뭐 아파트 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죠. 제 생각에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좀 마지막 아파트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너무너무 좋은 데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가 동탄 C14구역인데 요쪽에 분양이 되는 겁니다. 위치가 정말 완전 대박이죠. 여기 롯데백화점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렇게 롯데캐슬이고 여기가 바로 앞에 동탄역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진짜 금방이에요. 그쵸? 여기도 이제 여기를 다 덮고 나서 광비콤은 뭐 엄청나게 중심 상업 지역이 되죠. 동탄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심 중에 중심에 이제 새로 분양하는 곳에 여기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요게 아마 선택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임대로 좀 살아보고 나중에 결정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까 트레이더스와 린스트라우스 사이에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앞으로 여기는 중심 상업 지역이 될 곳이니까 뭐 거기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뭘로 봐도 다 너무 좋은 곳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격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네, 이렇게 할 예정인데 제가 일반형은 다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 중에는 좀 골라야 되는데 마곡은 아무래도 토지를 안 갖고 가니까 나중에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라면 위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 제일 마음에 가는 거, 우리 집하고 가까운 거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수원에 넣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냥 제 취향입니다. 그리고 화성 동탄 2, 뭐 여기는 꼭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대방하고 화성 동탄 2랑 위례지구 여기는 꼭 넣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여기는 좀 애매한데 당첨되면 좀 아쉽잖아요. 사전 청약도 넣기도 좀 힘든데,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안 넣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좋은 거 요렇게 3개를 넣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은 또 요 중에 넣으면은 이럴 때 넣으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뭐 얘네들과 얘네들의 모집 공고가 이제 다음 주면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 족족 제가 방송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 늦은 시간까지 네, 같이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